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양치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모형을 가지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칫솔 잡는 법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칫솔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아마도 보통 자, 이런 칫솔을 보게 되면 이런 홈이 있어요. 이 홈을 보면 왠지 엄지를 놓고 싶어지죠. 자, 그럼 아마도 이런 식으로 칫솔을 잡고 계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칫솔을 잡게 되면 땅도 팔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을 잘 줄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힘을 줘서 이를 닦게 되면 치아의 마모도 굉장히 힘있게 잘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 양치질은 어떤 구조물을 부수거나 땅을 파거나 할 정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양치질은 세균과의 싸움입니다. 세균과 우리가 싸우고자 할 때 내 물리력이 필요할 정도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접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한 접시가 있어요. 근데 손으로 만져보니까 미끌미끌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깨끗하게 닦기 위해서는 철수세미를 들고 와서 빡빡 문지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부드러운 솜 스펀지 같은 걸로 살살 문질러줘서 안에 기름때를 제거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세균막은 빡빡 문질러야 되는 구조가 아니고 기름때와 같은 부드러운 막을 제거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네 가족 칫솔을 한꺼번에 다 교체를 해놨어요. 근데 5일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사람은 칫솔이 이미 다 벌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빠의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만큼 양치질 할 때 힘을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치를 하다가 칫솔을 부러뜨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힘을 줘서 닦으시던 분들은 힘을 줘야 시원해요. 뭔가 이를 닦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하지만 양치질은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칫솔을 이렇게 힘을 줘서 잡게 되면 우리가 미세한 움직임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땅을 파듯이 과격한 움직임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칼, 메스를 어떻게 잡느냐? 연필을 잡듯이 잡아요. 자, 이렇게 잡는 이유는 이렇게 잡아야만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치질도 섬세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칫솔을 잡을 때도 연필을 잡듯이, 연필 잡는 방법 다 아시죠? 칫솔을 그렇게 잡아야만 섬세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칫솔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 연필 잡듯이 잡아야 된다. 네. 자, 일단 칫솔을 우리가 이렇게 최고로 잡으면 안 되고 펜을 잡듯이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펜을 잡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너무 센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섬세한 움직임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칫솔을 먼저 치아에 갖다 대 볼게요. 치아를 한 번에 하나씩 닦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른쪽 위쪽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치아를 닦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바깥쪽 면을 먼저 닦을 건데요. 칫솔을 먼저 대 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칫솔을 이렇게 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90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칫솔을 틀어서 45도 방향으로 칫솔을 대어줄 거예요. 자, 이때도 치아가 칫솔이 씹는 면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 칫솔모는 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살짝 올라오게 되면 이 칫솔모 끝이 치아 사이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치아 사이 쪽까지 칫솔모가 들어가서 닦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려 그러면 칫솔모의 방향이 각도는 90도가 아니라 45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치아와 치아 사이 쪽으로 칫솔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아를 닦기 시작을 할 건데, 자, 작은 원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작은 원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다시 칫솔을 갖다 대고 정말로 작은 원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 칫솔에는 사실 힘을 가할 필요가 없어요. 치아를 닦는 거는
이 칫솔모가 가진 탄력성으로 닦는 거지 내 힘을 꽉 줘서 치아를 닦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45도로 위치시켜서 작은 원을 그려주는데 치아를 닦는 느낌은 내 힘으로 치아를 닦는 것이 아니라 칫솔모의 탄력성만으로 치아를 닦는다는 느낌으로 작은 원을 그려주는 거죠. 자, 제 손을 보시면 원을 그린다는 느낌은 이렇게 원을 그리는 느낌이 아니고 진동을 주는 것 같은 원을 그리는 느낌입니다. 자, 칫솔모 끝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원을 그리면서 진동을 주듯이 이를 닦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45도로 위치시켜서 한 10번에서 20번 정도 작은 진동을 주듯 작은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끝에 치아를 다 닦았어요. 그러면 칫솔을 한번 떼어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치아로 넘어와서 똑같이 45도로 위치시키고 작은 원을 그릴 건데, 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칫솔모 끝이 진동을 하는 느낌으로 살살살살 꽉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칫솔도 금방 망가지고 내 잇몸도 금방 망가지게 돼요. 치아들의 마모도 그만큼 더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 칫솔모의 탄력성만으로 닦는다는 느낌으로 10번에서 20번 정도 회전을 시켜줍니다. 끝나면 떼었다가 다음 치아. 자, 그래서 바깥쪽으로 한 바퀴 쭉 돌아서 맨 끝에 있는 쪽 치아까지 이렇게 음식을 닦아줬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씹는 면 쪽. 자, 씹는 면을 닦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씹는 면 쪽은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서 아까 자정작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정작용에 의해서 가장 잘 닦이는 부위이기도 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살짝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혀 쪽, 입천장 쪽 면이 남았죠. 자, 똑같아요. 바깥쪽 면하고 칫솔을 45도로 위치시켜준 상태에서 작은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주듯이 10번에 20번 끝나면 자, 다음 치아로 끝나면 다음 치아로 떼었다가 자, 근데 이제 앞니 같은 경우는 우리 접근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근했는데 뺨 때문에 걸려서 안 들어간다. 그럼 손을 세우시면 돼요. 자, 역시 똑같습니다. 45도로 세워서 1번에 20번. 앞니의 각도가 굉장히 안쪽으로 많이 숙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솔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서 칫솔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라면, 자, 지금 이 칫솔 같은 경우는 칫솔모를, 헤드 부위를 꺾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좀 더 꺾어볼까요? 자, 칫솔이 꺾어주게 되면 접근이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코나 위에 치아나 위인 입술에 걸리지 않고 여기 아래 앞니 안쪽을 더 잘 닦아주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아래 앞니가 안쪽으로 많이 숙여져 있는 경우 대부분 이런 분들은 주걱턱 경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주걱턱이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아래 앞니 안쪽에 칫솔이 접근이 안 된다면 칫솔모를 꺾어서, 모든 칫솔이 다 꺾이지는 않아요. 꺾일 수 있는 제품들을 구매를 하셔서 안쪽을 닦아주시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닦아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28개 치아를 다 닦았어요. 자, 아직 화장실에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남은 데가 있거든요. 남은 부위는 어디냐 하면 치아와 치아 사이 쪽입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칫솔로는 이 치아와 치아 사이 쪽에 있는 틈을 닦는 것이 불가능해요. 칫솔모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유일하게 치아와 치아 사이 쪽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치간 칫솔입니다. 이 치간 칫솔을 써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이 치간 칫솔의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치아 사이 쪽으로 치간 칫솔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매번 어떻게 다 하느냐? 자, 매번 하시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치간 칫솔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치간 칫솔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맞는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젖병을 닦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젖병을 닦는 솔 있죠. 이 솔은 처음에는 입구에 들어갈 때 빡빡하게 느껴져야 젖병 안에 들어가서 젖병 안을 닦아줄 수가 있겠죠. 치아와 치아 사이도 마찬가지로 입구는 좁지만 실제로 닦아야 되는 부위는 안쪽이 넓어요. 그러면 치간 칫솔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젖병에 젖병솔을 넣듯이 빡빡하게 솔이 모아지면서 들어가야만 안쪽에 넓은 부위가 나타났을 때 솔이 펴지면서 그 부위를 닦아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헐랭이 치간 칫솔을 사용한다면 실제로 우리 열심히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 안쪽에 넓은 부위는 전혀 닦이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맞는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선택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네,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치과 선생님에게 맞는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선생님께서 맞는 사이즈를 찾아주실 거예요. 자, 제 앞에 치간 칫솔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사이즈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치아와 치아 사이들마다 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종류의 치간 칫솔을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걸 우리가 처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부위에 맞는 치간 칫솔을 처방받아서 그 치간 칫솔을 사용해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맞는 사이즈의 치간 칫솔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처음에 들어갈 때 빡빡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 들어가서 그 안쪽 부위를 닦아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렇게 큰 게 들어가냐 싶으시겠지만 의외로 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모형상에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치간 칫솔은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을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 정도의 사이즈의 치간 칫솔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두 작은 어금니 사이 쪽 공간을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 정도의 공간이라면 어느 정도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에 자아가 있으니까 사이즈를 한번 가늠해 보시고요. 일단은 제 가는 것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헐렁하게 왔다 갔다 하네요. 자, 이런 치간 칫솔은 사실 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너무 헐렁하니까 하나 뛰어넘어서 분홍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분홍색도 좀 너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하나 뛰어넘어서 녹색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녹색을 살살 돌려서 들어가면 한 번 넣었다 빼는 거. 네. 이렇게 좀 아쉬우면 한 번 정도 더. 알맞은 사이즈의 치간 칫솔이라면 한 번 넣었다 빼는 동작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깨끗한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다음 사이즈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치아 사이에 팁을 위치시키고 살살 돌려볼게요. 네, 요 빨간 거는 잘 들어가지가 않네요. 자, 그렇다면 그 아래 사이즈인 이 녹색의 치간 칫솔이 이제 요 두 어금니 사이에는 가장 적합한 사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위치시킨 걸 설명드리면 치아와 치아 사이 공간에 어금니 쪽이니까 원래는 들어갈 때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 팁을 위치시키고 살살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그 사이 공간을 치간 칫솔이 찾아갈 거예요. 자,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 그 상태에서 쑥 밀어 넣었다가 그대로 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두 치아 사이 공간을 위치시키고 살살 밀어 넣어 보면 아프지 않도록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그 상태에서 쑥 들어갔다가 한번 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 치간 칫솔의 사용을 매 식사 때마다, 매 양치질 때마다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시간이 좀 있을 때, 저녁 때나 아침은 바쁘니까 저녁 때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고요. 치아 사이 공간에 치간 칫솔을 한번 넣었다 빼는 것을 치아들 사이 쪽마다 다 똑같이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